치명률은 꽤 높아요. 한 20에서 30% 정도 보고됩니다. 보통 이제 약을 복용하고 나서 2 내지 8주 내에 발생을 하고요. 초기에는 피부 발진과 발열로 시작해서 전신 장기를 침범해서 간장에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속닥터 유수영입니다. 통풍은 제일 문제가 너무 아픈 거거든요. 관절 쪽으로 이제 요산 결정체가 침착이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픈 거니까 제일 먼저는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약물 치료의 기본적인 핵심은 콜키친이나 소염 진통제를 줘서 아픈 곳을 감소시키고요. 요산을 줄이는 약을 꾸준히 먹어서 요산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약물 치료만 되지는 않고 생활습관 교정으로 내 몸속의 요산을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약물 치료를 하는지, 두 번째는 생활습관 교정을 어떻게 해야 요산을 낮추는 것으로 통풍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풍 발작이 발생하면 매우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콜키친과 소염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콜키친은요, 백혈구 중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호중구라고 있거든요. 이 호중구의 이동을 억제하고 관절로 요산 결정의 유입을 차단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소염 진통제는 콕스 효소를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차단해서 염증과 통증을 완화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면역 반응과 염증을 억제해서 급성 통증과 부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통풍 발작이 좋아지면 콜키친과 소염 진통제는요, 오래 쓰지는 않고 한 석 달 내지 6달 정도 쓰고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산을 낮추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알로퓨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잔틴 산화효소를 억제해서 퓨린에서 요산으로 변화되는 것을 차단해서 혈중 요산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이 약물은 거의 평생 써야 합니다. 이 알로퓨리놀 감인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알로퓨리놀을 이제 복용 후에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이제 전신 감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단순 피부 발진 등의 이제 가벼운 반응은 한 2 내지 3%에서 오지만 심각한 감인 반응은 약 한 0.1에서 0.4% 정도에서 옵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가요, 약물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옥시퓨리놀이라는 물질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치명률은 꽤 높아요. 한 20에서 30% 정도 보고됩니다. 보통 이제 약을 복용하고 나서 2 내지 8주 내에 발생을 하고요. 초기에는 피부 발진과 발열로 시작해서 전신 장기를 침범해서 간장에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HLA B5801 유전자 보유자, 특히 한국,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인에서 이 비율이 높은데요. 이 유전자 보유 시에는 이 알로퓨리놀 감인 반응이 수십 배 증가해서 약 한 1 내지 2%에서 발생을 합니다. 고령자, 신부전 환자가 고용량으로 이제 알로퓨리놀을 복용을 시작한 경우나 탈수 상태에서 복용을 시작한 경우라든지 과거에 피부 발진 병력이 있는 사람한테서 이제 잘 발생하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알로퓨리놀 투여 전에 반드시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을 해야 되고요. 발열이나 피부 발진 등이 생기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감인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알로퓨리놀은 재투여해서는 안 되고요. 페북소스타트 등 다른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산 배출 촉진제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장에서 요산 재흡수를 차단해서 소변으로 요산 배출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을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신기능 저하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요산이 많이 높으면 약을 써야 하자는 쪽도 있고요. 생활 습관으로 교정을 해서 지켜보자는 쪽도 있습니다. 통풍이 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를 함께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풍이 아직 온 것이 아니라면 먼저 생활 습관 교정으로 요산을 떨어뜨려 봅니다. 그럼 어떤 생활 습관 교정을 해볼까요? 먼저 체중 감량을 합니다. 비만은 통풍 위험을 2 내지 3배 높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데요. 술을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술은 퓨린도 있지만 요산 배출을 막습니다. 특히 맥주가 해롭습니다. 드신다면 와인 드시고요. 또 한 잔 이내로 적게 드시고 술 드실 때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관절이 부담이 되지 않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퓨린 함량이 많은 붉은 육류, 곱창 등의 내장류를 피합니다. 알탕 등의 생선 내장에도 퓨린이 많으니 피하는 게 좋고요. 멸치, 고등어,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과 새우, 조개에도 퓨린이 많습니다. 과당이 함유된 음료나 음식은 요산을 증가시킵니다. 고과당 시럽은 퓨린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과당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퓨린 대사를 촉진해서 요산이 많이 생성되게 해서 통풍 위험을 높입니다. 매우 많은 음식들에서 이 고과당 시럽이 사용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콜라, 사이다류의 탄산음료, 과일맛 음료, 이온 음료, 시리얼, 빵, 쿠키, 각종 소스, 다양한 음식에서 고과당 시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생활습관 교정으로는 체중 감량, 절주 또는 검주, 고퓨린 음식을 줄일 것, 고과당 시럽을 제한할 것, 이 네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풍의 질환이 어떤 것인지,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 결정체와 고요산 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고요산 혈증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의 방법들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속닥터 유수영이었습니다.